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하이엔드급 대표적인 앰프로 노르웨이의 일렉트로 콤파니에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콤파니에를 가장 대표하는 제품이라면 AW600 네모라는 파워앰프가 있죠. 지금 저 끝에 있는 저 덩어리가 상당히 큰 저 제품이 AW600 네모라는 파워앰프입니다. BMW에서 노틸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긴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 딱 맞는 앰프를 생산 의뢰를 일렉트로 콤파니에게 한 거예요. 노틸러스라는 이름 자체가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에 나온 그 잠수함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잠수함의 선장 이름은 네모입니다. 그래서 저 앰프의 이름이 바로 네모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완벽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도 출중하고 뛰어나고 앰프로서의 근본적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구동력,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구동력이라는 요소도 가격 대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명성을 유지해온 최고의 전설급 베스트셀러 파워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시된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후속 제품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보이시는 AW800이라는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미넨쇼에서도 이 제품이 출품이 되었었는데요. 저희 취재팀도 가가지고 취재도 하고 음질도 들어보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샘플 제품이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모든 오디오 기기는요, 시대별 트렌드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내가 8, 90년도에 음악 좀 들었다라고 해서 8, 90년도에 좋아했던 사운드를 지금 들어도 좋은 사운드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의 좋은 음질의 기준을 어떤 제품들이 끌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좋은 음질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다. 그럼 이쪽은 객관적인 수치로 이미 끝나버려요. 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쪽은 아주 객관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오디오 시장이라는 것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인기의 폭이라는 게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하이엔드 시장의 트렌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고해상력, 고광대역, 그리고 강력한 순간 다이나믹 레인지. 요게 하이엔드의 정점이에요. 하이엔드 정점. 초하이엔드 시장의 목표라는 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운드에 비해서 모든 오디오적인 특성에 있어서 월등히 더 뛰어난 사운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초하이엔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년까지는 안 됐겠습니다만 AW600이 나오던 시절만 하더라도 일단은 저음은 푸근하고 중량감이 있으면서 권위감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무겁게 저음이 나오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운드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이 AW800 같은 사운드인 거예요. AW600하고 800하고 트렌드가 달라진 거예요. AW600은 권위적이면서도 중후한 사운드죠.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은 하이 스피드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사운드인 거예요. 그것도 얼마든지 매칭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세련된 사운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AW800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요즘 기준으로 최고 트렌드에 맞게끔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강력해진 건 맞는데 사운드가 훨씬 더 스트레이트한 거예요. 다이렉트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뭐 윌슨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매지코라든지 뭐 YG 어쿠스틱이라든지 이런 최고 정점에 있으면서도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들까지도 정말 스트레이트하고 다이렉트하게 쫙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쫙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그래서 AW600에 비해서는 AW800이 제작 기법이라든지 설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소리의 스타일 자체는 꽤나 많이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AW600이나 AW800 정도가 되면은요, 하이엔드급의 정점에 있는 파워앰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W600은 근본적으로 모노블록으로 작동되게끔 제작된 제품이고요. AW800은 사용자층의 확장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스테레오로도 작동이 되는데
모노 브릿지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AW600은 무조건 모노로만 사용해야 되지만은 AW800은 스테레오 형태로 한 대만 일단 구매를 하셨다가 나중에 추가로 한 대를 구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AW800을 스테레오 버전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제 느낌상으로는 대부분의 오디오 매칭에서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제품인 AW800 이거 한 대에 대한 물량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스테레오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채널당 8옴 기준으로 300W, 4옴 기준으로는 당연히 600W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비례하게끔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모노 브릿지 형태로 사용을 했을 때는 무려 800W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원부 부품은 어떻게 탑재가 되었느냐? 일단 트로이달 트랜스는 이거 한 대당 800V 암페어짜리 트로이달 트랜스를 두 개를 이렇게 탑재를 해서 1600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무게를 감안하면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에요. 2000V 암페어로 탑재를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1600V 암페어로 탑재를 하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을 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류를 모아놓을 수 있는 캐패시터의 용량이 21만이나 됩니다. 21만이면 어느 정도냐? 일반적으로 한 400만 원대의 인티앰프들이 4만 원에서 많은 게 8만 정도 선입니다. 1000만 원대 초중반의 인티앰프들이 한 8만에서 10만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초중반의 인티앰프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되는 거예요. 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증폭부의 증폭 TR을 몇 개를 사용을 했느냐. 400만 원대의 인티앰프 중에 좀 준수하게 탑재를 하는 경우가 좌우로 4개, 4개 해서 8개를 사용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앰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최소 8개에서 많으면 16개까지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AW800은 증폭 TR을 몇 개를 사용했느냐? 32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32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거죠. 동급 내에서 32개 탑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한 16개 정도? 그런 정도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앰프로서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물량 투입에 있어서는 최고급 수준으로 탑재가 되었다. 다만 트로이달 트랜스만 동급 대비 살짝 낮게 탑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캐패시터 용량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부 사진을 보시면은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설계법 자체가 좀 독특하면서도 상당히 견고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무게 자체가 가격에 비해서 좀 무거워요.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비슷한 가격대의 파워 앰프들은 한 40kg, 45kg이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렉트로 컴퍼니의 AW800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려 55kg. 55kg. 그 정도로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두꺼우면서도 견고한 금속 바 같은 것도 이렇게 대고, 기본적인 세시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상당히 묵직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탱탱거리지 않고. 저렴한 제품들은 탱탱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본적인 내구성도 상당히 향상을 시키고 마감의 품질도 굉장히 고급화를 시키고 그리고 진동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잘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하는 비용 대비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해외 리뷰를 좀 참조를 해봤어요. 파워 앰프의 스펙을 보고 좀 이해를 하실 줄 아는 오디오 마니아라면은 일렉트로 컴퍼니의 AW800의 스펙과 물량 투입 내역을 보고 아마도 심장이 불끈불끈 할 것이다, 그렇게 리뷰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100%, 12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이 정도 그레이드의 파워 앰프를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디오 기기를 처음 해보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의 음색 성향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렉트로 컴퍼니가 파워 앰프들하고 인티앰프하고 성향이 좀 달라요. 인티앰프는 굉장히 감미로우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농밀한, 그러면서도 중저음이 포근하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라면은 파워 앰프 쪽은 굉장히 강력해요. 강력한 성향이에요.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AW800이야말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파워 앰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는 순간 체감 느낌이 확 달라져요. 월등히 강력합니다. 월등히 생생하고요. 제가 과거에 어떤 리뷰를 쓰면서 뭔가 불빛이 분광한다, 번쩍 빛난다는 뜻이죠. 그런 느낌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모노로 매칭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포칼의 스칼라 유토피아, 그리고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뭐 윌슨 오디오도 지금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윌슨 오디오가 저는 굉장히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물리는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기대치에 부합되는 그런 사운드가 한 방에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제가 허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 들어왔던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가장 생생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가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개인적인 선호도상 이게 좋아하는 사운드냐 안 좋아하는 사운드냐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나와줄 수 있는 오디오적인 사운드로 가장 획기적인 사운드가 나와줬다, 그걸 경험을 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드라 3 SE도 구동이 엄청나게 어려운 스피커입니다. 안드라 3 SE에 어울릴 만한 앰프가 과연 저 합리적인 가격에서 어떤 앰프가 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이 앰프로 해결이 됩니다. 이 앰프로. 그러니까 안드라 3 SE는 중고음 쪽으로 매칭을 맞춰버리면은 중고음은 생생하게 나오되 저음이 허전해져 버리고요. 저음 쪽으로 매칭을 만져가지고 저음이 좀 많이 나오게끔 해버리면은 중고음이 답답해져 버리고요. 근데 스테레오 하나로 물렸을 때 가격 대비 만족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모노로 물렸을 때는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모노로 물렸을 때는 AW600을 물려도 90% 이상은 구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AW600의 그 음색 성향상 중고음이 좀 더 짜릿하게 촥 뻗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소스 기기에 별다른 도움이 없이도 AW800 모노로 물리게 되면은 뭔가 빛처럼 분광하는 느낌이 팍 하면서 이렇게 반짝이면서 밝게 이렇게 탁 터져주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이 바로 나와줘 버려요. 이 앰프가 워낙 신제품이라 아직 제가 이 앰프를 완벽하게 다 검증을 해봤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앰프를 테스트 몇 번 해봤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평론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 앰프에 대형 스피커를 3가지는 그래도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더 가벼운 스피커들도 매칭을 해봤고요. 그런데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슈퍼카를 만들어줘요. 슈퍼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느낌이고요. 안드라 3도 좋았고 윌슨 오디오도 좋았고, 그러면 다른 스피커들도 맞을 것이냐? 다른 스피커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심지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90kg 정도 되는 스피커들보다 구동이 좀 더 쉬운 스피커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레오로만 사용을 해도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AW600일 때는 무조건 모노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졌었다면은 AW8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레오 한 덩어리로만 사용을 하셔도 무게가 80kg, 90kg이 넘어가는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거의 차고 넘치는 완벽한 매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무게가 한 90kg 이상 넘어가는 초 하이엔드급 대형 스피커들,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모노로 구성을 해주면은 완벽한 것 같더라. 제가 아직까지 테스트를 해보기로는 그런 느낌입니다. AW600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양쪽에다 놓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만듦새 자체는 AW800 신제품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운드 자체는 AW800이 그런 트렌드에 상당히 잘 맞춰서 잘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레오로 사용을 해도 상당한 고성능의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 있게끔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W800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실 판매 가격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 제품이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AW600이 말도 안 되게끔 저렴한 제품이었던 거고요. 40kg이 넘는 앰프를 2덩어리를 주는데, 채널당 600W짜리 파워 앰프를 2덩어리를 주는데 실 판매 가격이 2천만 원 뭐 초반대 그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제품인 게 맞는 겁니다. 성능을 감안했을 때는. 뭐 냉정하게 비교를 해봐도 이 제품이 별로 꿀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 판매 가격 대비 워낙 강력한 성향으로 잘 만들어졌고, 물량 투입 뭐 동급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만듦새, 마감 품질, 이제는 뭐 어떤 제품하고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져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전면 패널에 이 아크릴, 두꺼운 아크릴 패널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뒤에 단자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고, 받침대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질 자체가 연결하는 순간 소리가 바뀌는 게 너무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한 성향이라고 해서 소리가 너무 뻣뻣하다거나 딱딱하다거나 거칠다거나 그런 느낌도 거의 없다. 앞으로도 더 테스트를 해보면서 계속 검증은 할 겁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저의 레퍼런스 앰프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을 해보기로는 소리의 단점은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고, 소리의 큰 변화, 긍정적인 큰 변화가 워낙 쉽게 많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앰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의 하이엔드급 파워앰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그리고 소장하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메인 스피커가 무게가 한 80kg이 넘어가면서 구동이 굉장히 어려운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스테레오 구성으로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